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연말 연초 효과로 우상향을 기대하던 국내 증시, 하지만 어제 고꾸라졌습니다. 이제 산타 랠리보다는 연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대목인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IT주, 특히나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나 빠졌고 어제 종가가 2,429포인트였습니다. 하락폭은 올해 들어서 가장 컸습니다. 자, 코스닥도 2% 가까이 밀리면서 74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22종목 중에서 펄어비스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동시에 장중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개장 전에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통신주 가운데 LG U+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에도 높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이 유력한 상황인데 최근에 요금 규제 우려로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상용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멀티플 정상화와 2019년에는 멀티플 확장 국면이 나타날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PER과 PBR 역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18년에도 배당금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5G 조기 상용화 더불어서 분리공시제도 또는 단말기 완전 작업제 도입이 예상되면서 매출액 증가와 마케팅 비용 감소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LG U+의 상대적 선호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5G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규제 우려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상반기 5G 주파수 경매 그리고 2019년 3월에 5G 상용화 일정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LG U+의 경우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로 8월에서 10월까지 주가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매출액과 이익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통신사 대비 저평가 상태를 기록 중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 사이에 LG U+ 주가 상승률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5G 도입과 통신 유통시장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5G는 사물 인터넷과 밀접한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고 분리공시 제도와 단말기 완전 작업제는 기존의 단통법 효과보다 훨씬 파괴력이 큰 유통의 혁신으로 꼽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통신주가 내년에 주가를 이끌 수 있는 주도 업종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립니다. 예, 2018년 주도 업종으로 통신주를 말씀하셨고 그중에 LG U+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들고 오신 10종목씩 추천주는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는지 투자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분석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3개월여 만에 2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의 전망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어서라는 이유도 크고요.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은 굿입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삼성전자 사실 매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황이랑 종목에 대한 뷰는 가지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드려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 한 주 정도는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 예. 주라는 의미 자체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대형주 IT 중심의 시장이었고, 네.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마다, 시장의 왜곡 현상 또는 이제 대형주 심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소외감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동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 280만원에서 240만원대까지 내려온 이 상황이라면은, 큰 수익을 기대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20% 30% 간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클로징, 그러니까 올해 이익을 확정시키려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번 정도는 좀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는 바닥이고 정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세요? 정고점까지는 트라이 볼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변동성은 위아래로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밸류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240만 원 정도면 요 아래에서는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받아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어제장 정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3%대 조정이었는데요. 지금 자리 정도면 그래도 담아 볼만하지 않나,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주가 흐름을 좀 볼 텐데, 전날 급락에 이어서 어제도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신저가를 기록했고, CJ 건설과의 합병에 따른 우려다라고 기사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주가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자체 이슈에 대해서 사실 멀리 봤을 때는 좀 잘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에서 굿 의견을 든 게 된 거고요. 네.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CJ제일제당이 원래 대한통운의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20%의 지분을 더 가지게 되면서 40%, 그래서 CJ제일제당이 대한통운의 한 최대 주주가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통운이랑 CJ건설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CJ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결 회사가 없이 그냥 CJ 계열사로 이제 속해 있었는데, 합병이 되면서 아무래도 CJ제일제당에 같이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누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CJ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좀 없었고, 좀 대형 건설사 그런 경쟁사 대비해서도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아무래도 그 대한통운 측에서는 좀 당연히 좀 존재를 엎치게 하는 게 당연한 것도 맞고, 하지만 이제 멀리 봤을 때는 이제 대한통운으로서의 어떤 장점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이 좀 지분을 늘리게 되면서 좀 든든한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요. 그다음에 CJ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 시공이라던가 인하가 업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CJ 대한통운의 업무들을 좀 활용하는데 그렇게 쓰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제일제당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대한통운의 물류 그런 네트워크 거점이라던가 CJ건설의 그런 능력이라던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좀 신성식품 시장에도 좀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CJ 계열사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그런 절차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 부정적인 의견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뭐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들이 다 해소되고 나서 뭐 좀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말고 뭐 다른 종목들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갖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예스 의견보다는 노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12월 22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첵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제의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석 달 만에 250만 원을 하회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은 반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대 하락이었는데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0.7% 오르면서 247만 5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어제 4% 가까이 밀렸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52% 더 하락입니다. 76,6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했던 현대차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좀 많이 밀렸었던 LG화학, KB금융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강보합에서 고하권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한 종목들 좀 눈에 띄는데요. 현대모비스가 0.7%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 어제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내리면서 38,6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일단은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3% 상승한 2,437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도 0.4% 반등하면서 역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743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볼게요. 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가총액 22종목 중에 펄어비스만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1%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반등 9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로엔의 주가가 1%대 강세고요. 티슈진이 전전날 급락했다가 어제는 0.3% 하락이었고 오늘은 2.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강세, 여기에 휴젤까지 0.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제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텐데 추천주 듣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들고 계신 또 종목들 수익률 자랑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지난 11월 20일에 주셨었던 추천주입니다. 진입뮤직이 지금 13%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민아 연구원의 종목 있습니다. 어제 22종목 중에 혼자 올랐던 펄어비스를 들고 계세요.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요. 1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의 진입뮤직은 몇 번 저희가 수익률 리뷰 시간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듣겠고요. 우리나라에 왜 산타랠리가 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뭐 진입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음원 가격에 대한 이슈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컨텐츠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뭐 트렌드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 스피커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스피커 구매를 좀 미루다가 일단은 뭐 하나 뭐 좀 장만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주문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러한 트렌드 자체가 좀 뭐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뭐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타랠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픈 전에 이제 앵커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산타라는 사람 자체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어서. 아, 그래서 안 왔군요, 한국에.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하게 좀 작용을 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올 한 해 외국인들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연말에는 한번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넘긴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그 외적인 요소에서는 국내 증시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뭐 건드릴 만한 그런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요 힘든 고비를 좀 잘 뭐 지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롤송에서도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사람한테는 선물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낙담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업 펀더멘털적인 측면 그리고 여전히 내년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이익이 증가세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종목 부분들을 요 기간에 좀 잘 선별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가 미국에만 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내년 그러니까 연초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 뭐 연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클로징 마치고 나면은 어쨌든 비워뒀던 고간을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코스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나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연초에는 어쨌든 기대감이 분명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효과들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코스닥 업종지수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위쪽에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800포인트를 넘었다가 한 74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수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김리나 연구원님의 수익률 많이 나고 있는 종목 펄어비스에 대해서 리뷰 한 말씀 드릴 텐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18만 원 선에 좀 내려왔을 때 제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만 원 선까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냥 들고 가셨어도 무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4만 원까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상승 흐름이 좀 약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 좀 인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은 한 1분기, 내년 1분기쯤에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쯤에 사전 예약을 출시를 했는데 7일 만에 거의 1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그 인기를 먼저 가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 내년 1분기쯤에 한국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또 향후에도 모바일 플랫폼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에도 콘솔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뭐 PC 대비해서 좀 객단가가 높은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좀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겠고요. 향후에는 중국 쪽에도 PC 판호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인원이 아무다 많다 보니까 이용객 수도 더 많이 늘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좀 중점을 주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콘솔 버전이나 이 PC 모바일 버전 검은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아이템이나 뭐 레벨업 구조의 그냥 게임을 즐기시던 분들이 좀 별로 재미없어 하실 그런 기존의 어떤 류를 좀 바꿔서 확장형 아이템을 좀 증가시킨다던가 좀 방대한 플랫폼을 추가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게임의 어떤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대를 해보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펄어빗의 리뷰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내년에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 12종목부터 함께 볼게요. 일단은 12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MLCC, 저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장이면은 20일 수요일이죠. 그때 장중 고가가 11%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종가 한 7%대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어제장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다. 근데 오히려 어제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매수를 못 하셨던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테슬라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델 3 쪽이 생각보다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향후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나 아니면은 이슈들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쪽의 핵심 부분이 이제 배터리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전장화 쪽으로도 이제 모습을 좀 갖춰본다라고 하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쨌든 연초에도 가장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니까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캠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분들 신고가 트라이를 하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지금 현재 구간은 36,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32,000원 정도 작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매력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극활 물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PMC텍이라고 이게 이제 지분법 이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180%, 190% 정도 지분법 이익이 YOY로 증가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한 4만원대 정도, 손절가는 현 주가에서 한 10% 정도, 한 3만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EM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견조한 주가 흐름 보다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이제 음봉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어제 음봉 때문에 좀 왜곡해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종목 자체에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중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 음봉 차트, 그러니까 어제 차트 캔들 하나 정도는 좀 지우고 보시거나 아니면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괜찮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EM텍 상승한 이후에 꾸준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모멘텀 자체는 그겁니다. 요즘에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코스나 아니면은 KT&G 릴 같이 해가지고 전자담배를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스피커랑 그다음에 진동 모터 이런 부분들, 리시버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다가 KT&G 쪽에서 릴이라는 부분들 ODM으로 4분기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없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이익이나 아니면 수익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형 담배 쪽이 시장이 확대될수록 뭐 EM택의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자담배 릴 ODM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독점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릴 쪽은 EM택이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아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EM택 같은 경우는 릴 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주인데요. SK 이노베이션 무난하게 사볼만 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연말 뭐 지금 오늘 22일이죠. 뭐 한 3, 4거래일 들고 있으면은 뭐 배당 근원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IT 좀 쉬면서 시장에서 다음 섹터가 그러면 어딜 것이냐라고 고민들을 하는 뭐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 민감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정유주 충분히 좀 뭐 업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 이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이익이랑 내년도 이익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정유 업종 중에서는 뭐 최선호주로 뭐 가져볼만 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뭐 가격은 25만원대까지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25만 원이요? 예. 일단 뭐 25만원 해봤자 지금 한 25% 정도인데, 네. 대형주로 1년에 25%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지금 뭐 초반인데 25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14만 원대 아닌가요? 아닌가? 예, SK 이노베이션 지금 20만 원. 예,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예. 비싼 주식입니다. 예, 잘못 봤네요. 20만 원대 죄송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경동나비엔. 예, 경동나비엔입니다. 예.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홈쇼핑에서 핫하던데요. 네, 뭐 예전부터 홈쇼핑에서 핫했었던 예.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온수매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성장 스토리로 말씀드렸던 건 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항상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뭐 중국 황사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좀 간간히 이제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석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아니, 아직도 석탄을 떼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비율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가스보일러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석유 보일러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통해서 이제 가스보일러를 상당히 좀 많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석탄 보일러 떼는 데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가스 보일러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중국 수출,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쪽 보일러 쪽에서는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뭐 중국 관련된 종목이 화장품,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전에 뭐 락앤락 같은 데서 생필품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경동나비엔 지금 뭐 중국 관련된, 저는 뭐 최대 이제 중국 관련된 최고 소비주 쪽으로 이제 뭐 모멘텀을 뭐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도에는 이 앞전에 65,000원 이상의 주가를 뭐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 종목도 보겠습니다.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2위 종목은요, 코덱스 200입니다. 현재 지금 계속 코스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덱스 인버스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덱스 200을 추천해 드리는 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특징주 할 때 잠깐 봤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도 매수에 좀 기회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코덱스 200에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떨어진 부분이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매수 적기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시장에 계속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적인 이슈나 뉴스 같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종목을 찾아내고 있으실 것 같아서 더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시기 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이런 코덱스 200과 같이 ETF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지금 같은 때는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지금 이번 달에 둘째 주에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둘째 주 가장 많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기관이 순매수 종목 코덱스 200이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덱스 200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삼성전자는 좀 가격대가 너무 단가 높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을 텐데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신에 좀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코덱스 200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후에 지금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걸 좀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7년 전체적인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1, 2월 달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몰려 있는 코덱스 200이 좀 추천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9위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의 시총 3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공정 중에서 이제 테스트 보조를 좀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런 장비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소자를 이송하거나 또 분류하고 수납하는 그런 반도체 핸들러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지금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웰톤이나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테크윙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SSD 테스트 공정 관련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SSD라고 하면은 좀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기존에는 이 SSD를 제작을 할 때 핸들러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SD 제조사들도 핸들러를 채용하는 증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 이렇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SSD 관련한 반도체 핸들러 채용이 테크윙의 수혜를 좀 입힐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을 좀 집중적으로 테스터 핸들러를 만들고 있는데 전공정 테스터 쪽에도 좀 집중을 하려고 시장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이퍼 테스트 유닛 핸들러를 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를 좀 대상으로 그 승인을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후에 연결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위 종목은 아까 이제 김영철 팀장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코스피 17위에 시가총액 18조 정도 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SK 계열사라는 건 당연히 누군 다 아실 것 같고요. 석유화학, 윤활유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좀 신재생 에너지나 LNG 중심으로 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4개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보전자 소재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기차 수요를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분리막 관련한 생산 능력을 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 분리막 관련한 지금 생산 라인이 지금 한 9개 라인 정도가 있는데 거의 가동률이 10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는 이런 분리막 생산 능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10호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기가 있는데 10호기랑 11호기 추가적으로 2개의 생산 라인을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헝가리 쪽에서도 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생산 능력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0년 정도부터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는 서산에도 7호기 건설의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타이트해지는 그런 수급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당연히 매력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가격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좀 다른 신사업을 좀 추진을 시키고 구조를 변경을 하고 있는데 다우키밀칼로부터 좀 신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고부가 포장재나 접착제 부분의 시장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7위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요즘 계속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부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 선정 효과는 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발행어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 신용으로서 좀 발행하는 어음인데요. 중소기업 대출이라던가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다각화적인 사업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의 기회도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들도 더 넓혀가는데 기회가 되면서 한국금융지주가 역시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좀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첫 시장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좀 시너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고객보다도 거의 10배 더 많은 그런 고객 수를 확보를 해놨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문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점 직원이라던가 대출 중개인, 그다음에 카드 모집원 등 이런 추가적인 고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좀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 큰 어떤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카카오뱅크가 출범된 이후로도 지금 체크카드 발급 건수라던가 뭐 외화 송금 누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와 한국금융지주의 내부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 있잖아요. 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라던가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른 자회사들과도 시너지를 또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6위 종목은 더 좋은 비주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시총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모바일 솔루션이라던가 보안, 전자금융 서비스, 뭐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 정보화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존비지온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고요. 더존비지온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신규 고객들이 클라우드 ERP 채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RP라고 하면은 좀 기업이 이제 경영 활동을 하는데 프로세스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통합 연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도전 비중의 매출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규 고객사들이 계속 매출 비중이 큰 부분에 수주를 내게 되면서 아무래도 도전 비중이 매출력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신성장 엔진으로 외하고라는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핵심 재무 빅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좀 외부의 B2B 솔루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기업 내부의 어떤 금융 전자 결제 서비스라던가 전자 상거래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신성장 에너지 엔진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도전 비전의 장점으로 부각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대기업의 대응이 가능한 지금 현재 ERP도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부터 사실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요. 도전 비전의 고객사들로는 좀 중견 기업들이 많은데요. 대형 기업들과의 그런 연결도 좀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기술적 안정화를 통해서 유지 보수랑 회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 수주까지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셔도 지금 좀 1, 2분기에 빠르게 상승한 이후로 좀 이제 상장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승 이런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면서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아 연구원은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지금 두 분께서 함께 SK이노베이션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었던 분들 목표가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HLB 물어보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2288님께서 주셨는데요. 36,000원에 80% 비중 있는데 진단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펀더멘탈적인 분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HLB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38,000원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한 31,000원대,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4만원대, 저항 라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좀 형성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만약에 31,000원대가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 지켜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4만원 위쪽으로 한번 더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HLB 이 종목의 그러니까 이 종목의 자체적인 힘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재료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HLB 사내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임상실험된 관련된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것이냐,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나타났을 때 다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 제약바이오는 사실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일 섹터 그리고 유명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고 IT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트들 고점에서 조정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HLB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1,000원 아래쪽 손절 라인 잡고 60일선 기준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 깨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도를 한다.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본다라는 생각으로 아래쪽 라인만 잘 지켜주시면 이쪽으로 수급 한번 쏠리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나 어떤 종목이나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계좌적인 부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한데 제약바이오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 종목 상담보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HLB 31,000원대 61선 꼭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288님께서 비중 80%나 실으신 HLB 지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롯데 하이마트 볼 텐데요. 8732님께서 주셨고 75,1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7만원 주가는 붕괴가 된 상태고요. 20% 들고 계신데 손절할지를 여쭤보셨어요. 김민아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좀 너무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최고점이 지금 77,900원인데 75,100원에 사셨다고 해서 약간 너무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있고요. 지금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1분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4분기 때도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온라인 시장 쪽에 좀 치중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뭐 롯데도 할 거고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장을 좀 추가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이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저희 고객들도 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데 롯데 하이마트 경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매장을 늘리거나 뭐 인테리어를 다시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온라인 매출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견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 가전 같은 경우에 뭐 건조기라던가 좀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는 청소기, LG 청소기 같은 거 청소기, 그다음에 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에서 신규 가전에서의 매출도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4분기 실적 발표 때 아무래도 롯데 하이마트가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 라인은 좀 꼭 지켜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20%인 거는 좀 다행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66,000원 사이에 손절 라인을 두시고 꼭 그때 그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걸로 보시고 좀 추가적으로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KM 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라 KI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가열로 제철 설비나 환경 에너지 설비, 하드페이싱 등의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로 2015년도 SK그룹의 계열사인 SK건설과 91억 원 규모의 캐나다 울산 프로젝트 뷰들 구독 철골 제작을 공급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KIC 같은 경우 최근 최대 주주 변경과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해 있으며 현재 한 20여일 만에 525%나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나라 KIC의 최대 주주가 지베이스로 변경이 되었고 최대 주인 지베이스는 국내 바이오 시밀러 임상 및 신약 개발에 있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오피스에 이어 선진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판매 승인을 받은 국내 세 번째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를 고려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점과 아다시피 바이오 제약 쪽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KIC는 본 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영위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 우상향 중인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인 듯합니다. 현재 외부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며 주가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 위험 및 경고를 풀기 위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장가에 지금 설정해드리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19,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KM 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나라 KIC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위 종목부터 지금 또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5위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은 그런 종목인데요. 스토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쪽에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쇼핑몰이 얼마나 성장을 하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랑은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 가격 비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뭐 PC 쪽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생활용품, 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내년까지도 어쨌든 성장이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확장을 하면서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뭐 한 12,5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트둥이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트둥이들의 이제 소속사인 JYP 엔터인데요. 뭐 3월달에 이제 그 남자 신인 아이돌 이제 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호재인 것 같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걸그룹 이제 성공 스토리를 똑같이 이제 남자 아이돌에 이식을 하면은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억 이전 했죠. 뭐 청담 쪽에 항상 그 고릴라 이렇게 빌딩이 매달려 있는 그 빌딩이었는데 이제 4억 이전했고,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박진영 씨가 4억을 이전하면서 가장 좀 뭐 중점 뒀던 게 그 식단, 뭐 YG를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소속사 가수들한테 좋은 식단과 유기농으로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 그 이전에는 뭐 이제 뭐 스토리들이 있는데 유기농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마인드를 가지고, 뭐 사실 3대 기획사 중에서도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 사실 뭐 컨셉을 보면은 SM은 이제 엘리트주의라는 컨셉, 이제 막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YG는 약간 이제 놀지만 잘 노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하면은 YG는 착한데 뭐 이제 조금 뭐 착한 느낌, 이런 이제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전 개인적으로는 JYP가 제일 뭐 매력적이고, 주가 상황으로도 지금 뭐 YG나 SM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환경 관련된 이슈 쪽은 상당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트렌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봄 이제 들어가면은 황사에 대한 부분들 또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 공기청정기 판매율 자체가 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그 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사실 핵심은 필터죠. 그 필터로 얼마나 잘 걸러내 주느냐, 이 부분들인데, 그 필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내 1위 가전산업 필터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길게 뭐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8,000원, 손절가는 좀 짧은데요. 11,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1,000원 이탈하면 다시 만원대 초반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크린앤사이언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미약품인데요. 다음 종목은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 나오면은 기관 수급 뭐 받을 수 있는 1위 종목이지 않나,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1위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죠. 시장 흘러내리면서 같이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뭐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있다, 뭐 시범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빼고 본업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류 쪽에 대한 성장, 그리고 그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한 25만 원 잡고, 손절가는 어제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한 19만 원 정도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김리나 연구원 5위부터 지금 빠르게 훑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기업은요, 유진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방막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공정 중에 6번째 단계로 웨이퍼에다가 얇은 방막을 씌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고요. 동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디램용 장비 매출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 비중의 9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LPCVD라는 장비입니다. 지금 해당 매출액이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꾸준히 성장세를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디램 설비 투자를 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따른 수혜로 당연히 유진테크가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램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그 디램용 장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좀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ALD 장비라고 해서 원자 증착기 장비를 좀 다시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독일 회사인 엑스트론의 반도체 증착 장비 사업을 인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4분기부터 매출액이 잡혀서 같이 연결 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위는 SM코어입니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고 또 설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동화 전용기라던가 자동 반송 시스템 로봇 장비라던가 그다음에 자동 창고 개발을 공급하고 또 설비 혹은 설치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창고 물류 자동화 생산 공정 라인을 전 공정 라인을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M코어를 말씀드리게 되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SK그룹과의 시너지에 있습니다. 최근에 SK 올해 1월 달인가 이제 SK가 한 26%의 지분을 가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캡티브 마켓에서 좀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SK 브랜드의 가치에 힘을 입어서 아무래도 논캡티브 마켓에서도 스낵트 팩토리 관련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12일에 사실 SK그룹에서 신규 수주를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날만 거의 주가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청주 쪽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물류 이송 장비에서도 SM코어가 좀 수주를 입으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필러와 보툴린 톡신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아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우선 4분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기도 하고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서 좀 관련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름 대비해서는 사실 겨울이 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 성형 관련 제조 업체들에는 아무래도 수혜가 반영이 되니까요. 휴젤 같은 경우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요. 사실상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이 지금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서 가격을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런 하락폭을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 좀 마진 감소하는 것을 좀 방지를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톡신 수출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이랑 러시아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의 임상 3상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2019년도부터 북미와 유럽 쪽에도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기술적 흐름도 감안을 해보면요. 최근 좀 서서히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8만 원, 손저가는 4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CS윈드라는 종목입니다. CS윈드는 2006년에 설립돼서 풍력 발전 관련한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 CS윈드가 이미 판매 지역을 모두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미, 유럽, 남미 다수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 향후에는 해상 풍력 관련한 시장을 좀 주도하려고 전략을 짜서 지금 현재 베트남 쪽에서도
공장의 설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미국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각국의 보호무역이 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금의 시장 환경에 따라서 경쟁 업체들보다는 차별화된 지리적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수혜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점차적으로 지금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좀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해상 구조물 제조 경험이 있는 그런 국내 업체들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가 그런 레퍼런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지금 클린 그로스 스트레지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상반기 때 영국 관련한 공장을 인수했는데 이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게 되고 끊이지 않는 수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CS윈드의 성장성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종목은요,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7조 6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MLCC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견조한 성장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10월에 지금 MLCC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MLCC 생산 회사들에게는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좀 그 전자제품 대당 탑재량이 증가를 하고 또 전기차용 MLCC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역시나 삼성전기 수혜를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MLCC 생산 능력을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용 MLCC 대비해서 사실 전기차용 MLCC 그 가격 마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공급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들 중에서도 특히 큰손 개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 시장의 좀 약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지나면 좀 매도세는 잦아들 것이고 지수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기업을 분석하는데 치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